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이곳은 베이징 노동자 체육관이다. 30년 전 이곳은 세계인의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1977년 그동안 공개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던 덩샤오핑이 2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일본 교토 통신은 수만 명이 일제히 기립해 덩샤오핑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미국 뉴스위크는 앞으로 덩샤오핑이 경제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당시 중국은 10년에 걸친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다.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은 10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 1977년 중국 농촌의 빈곤 인구는 2억을 넘어선다. 중국과 세계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주변에는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역사의 중대한 시기 복귀한 덩샤오핑은 중국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1976년 10월) 4인방이 해체됐다. 10년 동안 고난과 좌절을 겪은 중국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양계범시론에 중국 국민들은 당황하게 된다. 양계범시론은 마오 주석이 결정한 정책은 무조건 옹호하고 마오 주석의 지시는 무조건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중국이 문화 대혁명의 길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였다.復活してきた鄧小平はもっと柔軟な考えで、そしてもっと積極的に経済を活性化させる方法を取らないと中国は救え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すね。でその結果やはりどうしてもあるですねイデオロギーを突破しなければいけない。 1977년 가을 복귀한 덩샤오핑은 과감한 정책을 펼친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중단됐던 대학 입학 시험을 부활시켜 570만 명에 달한 중국 청년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준 것이다. 몇 개월 후 덩샤오핑은 전국 과학대회에서 이렇게 외친다. 과학기술은 곧 생산력이다. 다시 실험실로 돌아온 수천 명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중국의 과학기술은 점차 발전하게 된다.邓小平成员的老同志坚决反对两个方式的错误理论。他们认为毛泽东是人不是神，中国要前进，必须要突破两个方式的束缚。 1978년 5월 광명일보에는 특약평론가의 글이 실린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은 양계범시론의 사상을 비판한 것이었다. 这篇文章是用一种理论的形态来批驳两个方式的。文章发表的当天晚上，新华社就全文播发了。第二天，人民日报、解放军报、中央人民广播电台又全文转载和转发，引起了提出和支持两个方式的人的强烈反对，认为文章政治上是反动的，
理论上是荒谬的。中国当时已经进入历史的关键时刻，处于历史的十字路口，四人帮粉碎了，怎么中国走什么路，这在当时是个大问题。有2条路好走，一条是维护文化大革命的理论路线政策，什么7、8年再搞一次，还是搞阶级斗争外刚，还是搞无产阶级战争下继续革命。那要中国告诉你我真的要万劫不复了。还有一条，否定文化大革命，平反冤假错案，全面拨乱反正，开拓一条新的道路。 사회 전반에서 진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덩샤오핑은 진리의 기준은 바로 실천임을 강조했고 이것이 의심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각 성과 시, 자치구와 군대의 책임자들이 덩샤오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진리에 대한 토론으로 중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문화 대혁명 이후 흐트러졌던 사상의 기초도 다질 수 있었다. 当时处在一个特殊的历史条件下，我们面临着如何看待过去、总结过去，如何面向未来、规划未来。这个讨论所涉及的不仅是一个重大的理论问题，也是 一个关系到党和国家命运重大的政治问题。这一场讨论冲破了长期形成的个人崇拜的思想禁锢，有力地批判了2个方式的错误观点，打开了思想解放的闸门。 1978년 11월 중앙공작회의가 개최된다. 이때 덩샤오핑은 16절지 3장 400자에 달한 내용의 주제를 발표한다. 향후 중국이 나갈 길에 대한 내용이었다. 一个党、一个国家、一个民族，如果一切从本本出发，思想僵化、迷信盛行，那它就不能前进，它的生机就停止了，就要亡党亡国。如果现在再不实行改革，我们的现代化事业和社会主义事业就会被葬送。 덩샤오핑이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사상의 해방, 실사구시, 그리고 전진을 위한 단결이었다. 이것은 이후 중국이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했다. 그这个思想解放，就不可能有现在的改革开放，就不可能现在取得这么大的伟大的成就。 1978년 12월 18일 베이징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상 여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11차 3중 전회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히 진행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중국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입을 모았다. 11届3中全会是在文革结束之后，中国面临向何处去的这个重大历史关头所召开的一次关系党和国家前途命运的一次极为重要的会议。这次会议实现了思想路线、政治路线、组织路线的拨乱反正，实现了建国以来我们党的历史上的一次伟大转折，开辟了中国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新道路。 I think that most people would probably agree that i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adical changes, and perhaps the bravest changes that had happened in China for several decades, because it just changed the whole way that the economy moved since 1978 right through the 80s and 90s and into the present time. 11차 3종 전회를 기점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과 현대화의 건설이란 역사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한다. 1979년 가장 먼저 중국의 농민들이 개혁의 서곡을 울린다. 안후이와 서촨 등의 일부 농촌에서 가족 단위의 생산 책임제를 시범 실시한 것이다. 같은 해 선전, 주하이 등 4개의 경제 특구가 건설됐고 중국은 대외 창고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또한 태평양을 넘나드는 외교로 중미 양국의 새로운 합작 기반을 구축한다. 싱가포르의 리광야오는 이번에 열린 중국의 대문은 앞으로 쉽게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변화하고 있었다. 세계도 함께 변화하고 있었다. 1980년대 세계 경제는 새로운 경쟁을 시작한다. 미국과 영국의 통화는 팽창됐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다.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는 지지하고 있던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유럽은 하나의 화폐 체제를 구축한다.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일본은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 강국이 됐다. 여전히 물자 부족의 곤궁에 빠져있던 소련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의 개혁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수년에 걸친 개혁 개방의 시도와 연구. 1982년 중국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명제를 내린다. 把马克思主义的普遍真理通过各的具体实际结合起来，走自己的道路，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这就是我们总结长期历史经验得出的基本结论。 덩샤오핑은 이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으려 했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한다. 덩샤오핑의 길은 과학사회주의란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의 색깔을 잃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의 중국은 당과 인민의 단결 투쟁을 통해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这个崭新命题也使我们能够突破以往对社会主义认识的局限，根据中国的国情，尝试许多新的做法，进行体制创新。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1982년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폐지됐던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정치협상제도가 부활한다. 중국 공산당이 이끌던 다수당과의 협력도 회복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초안이 통과된다. 经过了这个文革的破坏，我们的经济、我们的法治已经是被破坏到了一个相当的程度，很多事情呢要从头开始。那么1982年宪法实际上是在新的历史条件下，要总结过去的经验和教训，中华民族开始复兴的一个宪法上的起端，这一点是非常重要的。
중국의 정치는 헌법의 보호 아래 점차 정상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중국의 한 사업가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함께 느껴보자. 저지앙성, 원저우, 료시. 이곳은 오늘날 중국의 100대 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1000여 개의 가전기업이 설립되어 있고 연간 총 생산액은 1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20여 년 전 이곳의 시장을 움직이는 최초의 사업가들이 있었다.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던 8명의 사업가들. 사람들은 그들을 8대 왕이라 불렀다. 그중 사업수완이 가장 좋은 자는 철물 대왕이라 불리던 후진린이었다. 82年初的时候呢，有工作组来到我们乐清来查，他说这个不得了了，一个小伙子1年做100多万，赚了几十万，我们才381块1个月，这个不得了了。最后工作组给我谈话的就留下一句话，就是说，虽然你钱是补税了6万多，但是经济是经济，政治是政治。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저우의 8대 왕은 투기 매매죄로 수배된다. 후진린도 지명 수배자가 돼서 2년 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다. 바쁘게 돌아가던 공장과 상점은 한순간에 문을 닫았고 료시의 생산 총액은 연간 7천만 위안이나 감소했다. 한 사업가가 겪은 이 이야기는 결국 중국의 전 사회적인 문제였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3년 8월 중앙정부는 노동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8대 왕의 운명도 대전환을 맞게 된다. 说市委决定 对8大王平反，在电话会上，这家伙声势大啊！当时评是评了，那法院纠正一个寄了一个通知，影响不大。我是要扩大影响，那抓8大王谁都知，这个影响就大了。 1984년 위엔 방리에는 원저우 시위원회와 시정부를 대표해 8대 왕의 누명을 벗기려 한다. 이는 원저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의 개혁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8대 왕의 누명은 풀렸지만 사람들은 경제 특구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1984년 덩샤오핑은 중국 남방지방의 시찰을 결정한다. 그 당시 선전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경제 특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4년간 총 생산액이 10배로 증가했고 현대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它的发展速度非常快，同时呢，确实也带来一些很多新的问题。那这种情况下，到底怎么看待深圳？那当时有个极端预言嘛，说除了红旗，其他都变成资本主义了。 남방 시찰을 하던 덩샤오핑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며칠 후 80세의 덩샤오핑은 주하이의 루어산 메이산을 오른다. 그는 되돌아갈 것을 구원하던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이제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삶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 없는 등산과 같다. 덩샤오핑은 남방 시찰을 마친 후 특구 건설에 대해 이러한 말을 남긴다. 선전의 눈부신 발전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특구 정책은 옳은 일이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这个国家能不能发展得好，能不能生存得好，那就是用比较容易说的话。 容易懂的话，就是说，能不能给老百姓提供一个实惠的问题，提供经济福利的问题。
所以邓小平当時就說，貧窮不是社會主義。で鄧小平さんはやっぱり非常に訓練された政治家だからいろいろ考えて結局いろんなことを言ってますよ。一番有名なのは毛者十道沟和ですね。 건국 초기 계획경제체제는 중국 근대화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지주가 됐다. 하지만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 체제의 폐단도 함께 나타났다. 국유기업은 급격히 활력을 잃었다. 개혁개방 정책은 곤경에 처한 국유기업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1984년 3월 23일 푸젠성의 국영 공장 책임자 55명이 정부에 공개적인 편지를 보낸다. 현행의 제도가 경영자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기업은 억압만 받을 뿐 힘이 없고 활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편지는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중국의 많은 국유기업은 자사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소우두 철강회사 등 가장 먼저 도급제를 실시한 국유기업은 첫 단계의 성과를 얻었다. 1986년 국유기업의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해 8월 3일 선양시의 방폭기 기계공장은 파산을 선포한다. 중국 최초로 발생한 국유기업의 파산이었다. 바로 그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기업 파산법을 통과시킨다. 企业有了自主权，有了自主钱，增强了活力，也增强了企业发展的动力。但是这个时候的改革还有很大的局限，比如所有权、经营权不分、政企不分等这些制度问题没有解决，那么将来还会暴露各种各样的矛盾。尽管是这样，80年代的国有企业改革为今后的改革做了大量的探索，积累了宝贵的经验。 1984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은 35번째 가을을 맞는다. 5년 동안 진행된 개혁개방으로 국민들은 변화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국민들은 뜨거운 환호로 개혁을 이끈 선구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今天，全国人民无不感到兴奋和自豪。当前主要的任务是要对妨碍我们前进的现行经济体制进行有系统的改革。 국민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개혁개방의 지도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국경일 축제가 끝나고 20일 뒤 12차 3중전회가 개최됐고 이때 중요한 의제가 통과된다. 12届三中全会提出，社会主义经济是有计划的商品经济，这是社会主义经济理论一个重大突破。因为这个理论呢，把社会主义第一次的把社会主义同商品经济联系起来，为发展商品经济、发挥市场机制的作用，扫除了许多障碍，同时也为后来提出社会主义市场经济的改革目标，从理论上做了重要的准备。 덩샤오핑은 이번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의견들이 제의됐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의견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의안 통과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상의 개방은 중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계획경제 체제 아래 굳게 닫혔던 문은 열렸고 새로운 경제 요소가 탄생됐다. 4개의 경제 특구가 건설된 후 14개의 항만 도시가 뒤를 이어 개방됐다. 개방은 사람들의 시야를 넓게 만들었다. 지식과 인재를 존중하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를 잡았고 성공에 대한 갈망은 벤처 열풍을 일으켰다. 중국인들도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활기찬 개방의 시대가 왔다. (1984년) 40세의 엔지니어 리우 추안저는 베이징의 작은 방에서 현 중국의 최대 컴퓨터 회사인 렌샹을 창립한다. 20년 후 렌샹 그룹은 미국 IBM의 PC 사업을 16억 달러에 인수한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과학기술은 빠르게 성장해갔다. 정부의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중국 또한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었다. 당시에 완화된 규제와 사회 환경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뒤쫓는 데 가속도를 내게 해주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는 신중국 건립 후 공개 발행한 최초의 증권인 상하이 페이로를 소장하고 있다. 1986년 11월 14일 덩샤오핑이 최초 발행된 중국의 증권을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존 펠란에게 증정한 것이다. 존 펠란은 사회주의 기업의 첫 번째 외국인 주주가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중국 주식에 등장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오랫동안 자본주의만의 산물이라 생각했던 증권이 중국에서 발행된 것은 중국인에게도 일대 사건이었다. 这个股票市场就是2个原因，根儿上一个问题是性资性社的问题没解决，具体说2个原因。第一个，这个国有企业能不能改成股份制企业，会不会私有化？第二个，搞股票市场，是吧？会不会助长私有化，助长投机，是吧？助长这个贫富差别，甚至引起社会不安定。 많은 논란 속에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첫 발을 내딛었다. 1986년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 지점이 상하이에 설립된다. 그 당시 공식적으로 거래되던 주식은 2종목. 거래가를 구두로 협의하여 흑판에 기록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의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시범적인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 중국 내에서는 각종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됐고 국민들의 문화의식도 함께 높아졌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구상도 점차 성숙해갔다. (1987년)
중국 공산당의 제13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초기 윤곽이 드러난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4개 항목의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고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나의 중심, 2개의 기본 원칙이 기본 노선이 됐다. 정부는 사회주의의 현대 건설을 위해 산바오조우를 제정한다. 21세기 중엽에는 현대화의 기본을 완성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였다. 社会主义初级阶段理论它的重要意义在于纠正对社会主义认识上面超越阶段的左的偏差，如实的看到我们所处的社会发展阶段，把社会主义建设放在符合中国国情和客观实际的基础上。 1978년 이후 약 10년간 지속된 개혁은 중국에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다 줬다. 1987년 10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국민 총생산은 2배의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각 제품의 가격이 계획체제 하의 가격과 시장 조건 하의 가격, 이렇게 2가지로 책정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중가격 체제는 경제 질서를 혼란시켰고 이것은 사회 문제로 이어졌다. 双轨制应该说，在这个80年代上半期，它的积极作用是主要的。但是呢，它也有消极的方面。消极的方面就是有些人从计划轨拿到了物资，拿到市场去卖，这样一下就能够赚很多的钱。在1987年准备对价格进行改革，改革的方法是先调后放，准备用1-2年的时间来放开价格，实行市场定价。但是由于这个方案超出了老百姓的社会承受心理能力，因此出现了一些不必要的问题。 1988년 사재기 열풍이 중국 전역을 뒤덮는다. 3개월 동안 300억 위안에 달하는 저축예금이 빠져나갔고 물가가 95%나 상승했다.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20에서 50%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문제는 개혁 과정 중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중 하나였다. 구체제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문제는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1989년 1월 1일) 인민일보의 신년 축하 인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린다. 중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가장 큰 문제는 통화 팽창, 과도한 물가 상승률이다. 정부 기관과 사회의 부패 현상도 우리를 두렵게 한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가장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989년 5월부터 6월까지 베이징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국제 정세가 변화했기 때문이었다.在国际上，几乎是所有的西方国家的主流形态都认为中国也必然会改变颜色，所以西方一些个预言家甚至认为，他们有一个计划，在21世纪初要在红场举行一个埋葬社会主义这样的一个葬礼。这是公开讲这个事，就是中国也肯定要多米诺骨牌，也要在中国发挥作用。 급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복잡한 국내의 문제들
중국은 과연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덩 샤오핑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누가 마르크스주의를 실패했다고 했는가? 중국의 안과 밖으로 변화무쌍한 시기, 덩 샤오핑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위해 개혁 개방을 고수하고자 했다. 덩 샤오핑은 개혁의 과정 중에 나타난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논쟁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마련이다. 그는 발전만이 정답이라 믿었다. 당시 88세였던 덩 샤오핑은 다시 중국의 남쪽 지역으로 시차를 떠난다. 한 달 동안 그는 우창, 선전, 주하이, 상하이에서 여러 차례 담화를 발표한다. 중국은 그가 전하는 개혁의 메시지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日本主义发生了好多年了，几百年了，我们才多长的时间了？我们没记住是耽误了几十年了，都耽误了几十年了，我们现在面目不完全不同，再耽误不得了。中国的时候只要不搞社会，不搞开放、改革开放、发展经济，不得改善人的生活，这个我任何一条路都是死路。 덩 샤오핑은 말했다. 시장이나 계획의 유무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할 수 없다. 계획경제와 사회주의는 같은 말이 아니며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존재한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개발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 덩 샤오핑이 생각한 사회주의 본질은 이것이었다. 생산력의 발전, 착취와 양극화의 해소, 그리고 공동의 부를 달성하는 것. 중국 국민에게 덩 샤오핑의 논지는 사회주의 이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 他在谈话中，从理论上深刻地、明确地回答了长期以来困扰和束缚人们的许多重大认识问题。他在谈话中所提出的一系列重大思想，对于中国社会主义现代化建设具有长远的指导意义。南方谈话极大地解放了人们的思想，坚定了人们继续走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的信念。 The third plenum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in December 1978 and the Deng Xiaoping trip in 1992. Those are the key dates to understand the Chinese reforms. 민족의 부흥을 위해 걷고 있는 중국의 앞길에 88세의 한 노인이 서 있다. 그는 그 길 위에 덩 샤오핑 이론을 남겼고 그의 정신도 함께 남겨주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봉건 제국을 무너뜨린 순원이 있었기에 사상의 발전을 위한 문이 열렸다. 신중국을 건립한 마오쩌둥이 있었기에 중국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구제한 덩 샤오핑이 있었기에 중국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인류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20세기. 사상의 변화와 각국의 경쟁은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또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거대한 나라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향해 달려왔다. 구시대의 사상에서 깨어난 중국인들은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갔다. 이제 중국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길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새로운 세계의 떠오른 태양 아래서 세계는 어떠한 중국을 만나게 될 것인가?